사실 오늘 모셔왔거든요. 저 두 분은 약간 기술만 연구하는 명장의 느낌이시란 말이에요. 혹시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없냐? 네, 제가 불쿨을 만들었죠. 제가 블랙 쿠션을 개발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긴장도 되고 그냥 저는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스픽 메이크업 연구 2랩 김상윤입니다. 페이스 메이크업 개발한 지 15년 차고요. 15년 차. 백화점 1층 시장노다를 가게 되면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살짝 도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손가락과 이 손등 부위에 특화되어 있는 텍스처 감각을 느끼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최정선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메이크업 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가지고 손등에 이렇게 발라보고 처방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전성분 보고 못 썼네? 퍼프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촉이 온다.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럼 손끝에서? 네, 저한테는 퍼프는 거의 애착 인형 같은 느낌?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만지고 앉아있습니다. 재밌어요. 경진님 몇 년 차지? 저는 10년 차입니다. 15년도 있습니다. 16년도, 17년도 때 유행했던 트렌드가 기억나시나요? 네,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광택이 나는 물광, 꿀광 이런 광을 어떻게 내느냐. 촉촉하고 윤기 있는 그런 멀티 기능의 제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헤라에서도 UV 미스트 쿠션이라고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이 있었고요. 장점 이외에 단점이 무엇일지 좀 캐봤던 것 같아요. 커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밀착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점심 되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그러면은 커버력과 지속력, 밀착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아마 블랙 쿠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상황과는 되게 다른 방향의 제품을 네, 맞아요. 1세대 블랙 쿠션의 그 기술은 짧게 말해서는 커지밀이라고. 커지밀 들으셨죠? 연구소에서 커지밀하고 막 소리 지고 다니는 거. 그니까 아니 맨날 커지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외국어야? 뭐야? 이랬는데 이게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이 가장 키 속성이니까 빨리 얘기하시려고 맞습니다. 커지밀 하시는 그만큼 이제 블랙 쿠션 1세대 같은 경우는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에 강조한 최초의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 트렌드와 맞지 않게 뽀송한 타입의 텍스처를 과연 고객들이 관심이 있을까에 대한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쉽게 설득이 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헤라 마케팅 상무님을 설득을 해야지만 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상무님 방문을 두들겨서 품평을 요청드렸었죠. 당시에 상무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촉촉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설득하는데? 6개월 정도 넘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7년 차였고 팀장님을 거치지 않고 상무님께 독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참 힘들었는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연찮게 상무님께서 덥고 습한 동남아로 여행을 가실 때 이 블랙 쿠션 품평품을 챙겨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진행시켜! 하셨고요. 친구들한테 블랙 쿠션 추천해주는 사람마다 뛸 듯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6개월 정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면 네. 그런 거는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본인이 네. 제안한 게 출시해라고 하면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했죠. 출시하기 직전에 임상 테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만족도가 못해도 80%는 나오는데 블랙 쿠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5, 60%로 나온 것 같아요. 담당 마케터와 함께 망했다 이거는 어떡하냐. 못 먹어도 고. 출시를 엎을 순 없으니까. 네, 맞아요. 쿠션은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화 그림을 그릴 때도 붓으로 그릴 때랑 스패츌러로 그릴 때랑 텍스처가 아예 달라지듯이 쿠션도 항상 내용물과의 짝꿍, 합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블랙 쿠션 1세대에 나갈 때 보면 메이크업 속성이 강화된 파운데이션 쪽으로 속성이 바뀌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퍼프를 사용했더니 화장이 밀리기도 하고 메이크업 속성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되는 그런 퍼프를 개발하고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퍼프 속에 내용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함침량이 좀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퍼프 안에 있는 공기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입는 패딩이나 솜사탕 같은 거 보면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면 되게 따뜻하고 볼륨은 크지만 되게 가볍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퍼프에도 공기층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부드럽고 내용물도 잘 많이 흡수했다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출시되고 나서 반응이 진짜 뜨거웠었잖아요. 이때 이제 메이크업 쿠션이 잘 되다 보니까 헤라 브랜드에서도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페르소나인 서울리스타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헤라 브랜드가 정체성을 쌓아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CF를 찍었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전지현 님이 비트 있는 음악에 쿵쿵쿵쿵 마치 패션쇼의 런웨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광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광고 너무 멋있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했었었는데 그 광고 되게 좋아해요.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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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Black Cushion by Hera. 당연히 여자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분이셔서 놀라긴 했어요. 블랙 쿠션 저도 처음에 썼을 때 혼은 아니었어요. 윤기 있고 얇게 하는 걸 선호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리고 매트한 제품들의 속성도 그때까지만 해도 뻣뻣하다고 해야 되나? 블랙 쿠션을 써보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매트한 제품인데 굉장히 소프트하게 발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드러운 제형감을 남자분이 어떻게 연구원님 본인 얼굴에 직접 바르면서 계속 제형들도 수정을 네, 맞아요. 저희가 입사할 때는 메이크업 스킬이 없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제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퇴근 후에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를. 제가 이 스킬로 이제 와이프에게 메이크업 해줬더니 똥손이라고. 제품을 잘 모르면은 담당 마케터 분과 소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많이 써봐야지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넘어갔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블라인드로 주시면 제가 사실 구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1세대 때도 충분히 좋았고 2세대도 좋았어가지고 케이스가 예뻐진 거? 네, 그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1세대 블랙 쿠션 같은 경우는 사랑을 받을지 몰랐던 제품이다 보니까 택시도 대충 만드신 거예요 혹시? 그래서? 대충 만약에 사실 자사에서 출시된 제품들 중에 찐펜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없어요. 윤주 에센스, 워터뱅크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 메이크업에서의 그 찐펜을 유지하는 거는 아마 블랙 쿠션이 유일무이할 것 같고 2세대 때 접근법이 조금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메인 기술은 답답하지 않은 얇은 커버와 초밀착. 이 제품이 출시될 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지 않고 편안한 제품이다 보니까 블랙 쿠션의 진가가 사실 크를 쓰면서 더 이렇게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의 매출 자체도 많이 감소했던 상황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국내에서 페이스 메이크업 1위를 수상했다는, 블랙 쿠션은 정말 잘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24년 2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 1000만 개. 1000만 개. 길 가던 5명 중에 1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 5명? 4명이 한, 둘, 셋, 넷, 다섯, 4명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명인 거니까. 1000만 개가 팔리고 1위를 했었던 이런 제품인데 3세대 때는 어느 포인트로 AD를 해야 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3세대는 사실 코로나를 이후 고객들의 메이크업 미용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BBCC 바른 것처럼 피부가 편안해야 될 것 같고 대충한 화장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처럼 꼼꼼하고 정교하고 감도가 높은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걸 목표로 제품 개발하게 되었어요. 기존 고객들의 니즈도 유지를 했어야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편안한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별로 커버력 없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블랙 쿠션의 아이덴티티는 또 커버력이고 동시에 해내기가 사실은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구현한 게 이번 소프트 세틴 피니쉬 텍스처고요. 텍스처의 기술이 플렉서블 스킨 레이어라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화장막이 유연하게 유지되지만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화장막이 들뜨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샘플을 보여드리면 기존의 지속을 강조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 3세대의 쿠션은 여기 왼쪽에 도포를 했어요. 실리콘 러버를 당겼을 때 마치 피부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뜯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을 강조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화장막이 뜯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3세대 블랙 쿠션 같은 경우는 매끈한 막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당기고 네, 뻣뻣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3세대는 그게 없는 게 되게 특징적이긴 하네요. 플렉서블 스킨 레이어를 통해서 쿠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네이밍에 파운데이션이 붙었군요. 네, 맞아요. 2세대까지는 쿠션이었지만 3세대는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기술은 아모레의 기밀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기술을 보호를 받고자 특허를 쓰려고 했는데 전 성분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허를 쓰지 않았어요. 저희 연구소만의 기술로 꽁꽁 싸매 너무 놨습니다. 멋있어요. 타사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네, 1세대 블랙 쿠션이 인기를 많이 받다 보니 블랙 쿠션과 유사한 사용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블랙 쿠션을 대적할 제품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죠. 네. 퍼프도 플렉서블한 그런 퍼프로 내용물에서 플렉서블 스킨 레이어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퍼프도 고감도의 퍼프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얼굴에 직접 닿는 도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특징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좀 더 예쁜 피부, 편안한 매트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탁하지 않고 투명한 커버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퍼프 기술도 기밀이에요. 퍼프 기술 기밀이죠. 저는 퍼프는 사실 수입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용물에 맞춤 퍼프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소재도 좀 더 부드럽고 내용물에 적합한 소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세대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퍼프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1세대의 퍼프의 부드러움은 약간 폭신함에서 오는 부드러움이었다면 3세대는 쫀쫀한데 유연 플렉서블해요. 퍼프 자체가 소프트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손가락 끝으로 아티스트는 느끼거든요. 발라줄 때도 편해요. 판매하시는 직원분들 수많은 좋은 피드백 중에서 하나도 퍼프가 너무 좋아졌다. 너무 정확하게 짚으셔서 아 정말.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바르기 너무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서 피부에 그냥 착착 붙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말 그대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쿠션이 있기 전, 있고 난 이후의 시대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시대라고 하니까 되게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쿠션이 있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파운데이션 퍼프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스폰지를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을 했었고 고객분들이 스킬도 부족하고 파운데이션이 스폰지로 많이 흡수가 되니까 화장도 잘 안 되고 쿠션 이후에 퍼프라는 도구가 개발이 되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 쿠션 퍼프를 별도로 판매를 해달라, 사고 싶다 이런 고객 니즈가 있어가지고 판매를 저희가 별도로 했었죠. 퍼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 아티스트 분들이 이렇게 솔직한 얘기들 항상 해주시는데 다 좋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막 저도 같이 막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되게 과학적으로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매트 타입 페이스 메이크업이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뜨기도 하고 약간 텁텁해 보이기도 하고 윤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확대해서도 보거든요. 얼굴에다 현미경을 댈 수는 없으니까 모공의 사이즈 그리고 숫자, 피부 표면의 하이드로필리시티를 조정을 해서 인공 모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평가를 해서 모공 커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블랙 쿠션 예쁘게 무너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사실 블랙 쿠션은 지속을 목표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아침에 한 화장이 저녁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연구원으로서의 목표인데 예쁘게 무너져요에서 무너져요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가 저에게는 더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세대 같은 경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혹시 또 자랑할 만한 기술이 되게 많았던 걸로 연구소에서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스킨케어링 성분에 대해서 고객들의 관심이 많았고 메이크업이 지속이 되려고 한다면 피부 보습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도 조절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보습과 피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킨케어링 성분을 탑재를 했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지속은 살짝 떨어지긴 하겠네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블랙 쿠션 그 이상까지 이제 밀착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모공 커버, 결 커버, 색상 커버 24시간 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습한 기후인 일본이랑 태국에서도 아침 화장이 오후까지 유지된다는 평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이크업 스웨이 프루프 임상까지도 받은 제품으로. 땀이 나도 버틴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네임드 제품, 레전더리한 제품들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회사 생활은 어떨까? 굉장히 뭔가 뿌듯한가? 보상이 되게 선명하게 있었나?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사실 월급만 주시는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상무님께서 신임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다른 제품들이 다 저에게 떨어졌던, 그래서 업무 과중? 이런 제품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오늘 또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 같고요. 내가 이 블랙 쿠션을 만들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턴 사원이 그림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의 쿠션을 정하라고 한다면 블랙 쿠션이다. 그림을 제가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있어요.
저희 랜선 팀원분들이 연구원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겠다 한 키워드 정도. 키워드요? 저는 학부를 생물로 나왔고요. 화학을 거의 몰랐죠. 저의 전공과 무관하게 호기심, 관심. 저도 비슷한데 제품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터분들이나 고객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홍사탕 한 방울 정도만 넣은 느낌을 구현해달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뿌옇다는 느낌일까요? 뭐 주름이 커버되는 느낌일까요? 막 F들의 언어를 되게 튀스럽게 기술로 해석해내고 다시 구현해내서 전달해내는지가 화장품 연구원으로서는 필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원에서는 저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들. 감성적인 표현을 할 뭔가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블랙 쿠션 편 개인적으로 되게 사리사욕을 잘 채운 대선배님들이시고 너무 바쁜 분들이셔가지고 궁금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물어볼 수 없었는데 이 자리 통해서 너무 많은 얘기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랜선 팀원분들께도 헤라 블랙 쿠션에 대한 궁금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혹은 다른 헤라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답이 느릴 순 있어도 다 보고 있으니까 잘 뽑아서 다음번 컨텐츠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